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호우 뉴스로 시작합니다. 부산은 나흘 전 물폭탄에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 시간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자, 취재 기자가 지금 온천천 세병교에 나가 있습니다. 자, 조재영 기자, 지금 세병교가 통제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부산은 갈수록 지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온천천 수위도 점차 상승하면서 이곳 세병교와 그 연안교 하부도로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이 밖에도 모두 8곳의 도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함에 따라 내일까지 부산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는데요.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그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엔 나흘 전인 지난 23일 그 3시간여 동안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하차도 침수로 3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피해 복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침수 피해는 물론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같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호우특보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온천천 세병교 앞에서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네, 부산은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근데 나흘 전 폭우 때와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간이 겹쳐서 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200mm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해운대 시장 앞입니다.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도로 곳곳에 물이 들어찹니다. 차량이 둥둥 떠다니고 시장 안의 상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폭우가 시작되자 시장 상인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가게 문을 닫고 가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플러그 끄고 전원을 내려야 돼. 가스부터 끄고 그게 첫 번째 되겠죠. 최고 200mm의 비가 예고되면서 이렇게 지하층 상가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침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후 4시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돼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때가 바닷물 수위가 1.1m, 최고조로 상승하는 만조 시간이어서 해안가 주변에서는 침수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난 23일 폭우 피해 때도 바닷물 수위가 최고조였던 자정 무렵 이전인 밤 9시 반부터 침수 피해가 속출했던 만큼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강한 비 집중 시기와 만조 시기가 겹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은 잦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피해에 특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지난주 장맛비로 인한 비 피해가 엄청났죠. 인명피해뿐 아니라 부산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산사태와 건물 붕괴도 잇따랐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비가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2m 높이 철판이 강가를 가로막았고 이를 흙덩이 담긴 포대가 받치고 있습니다. 하천이 넘치지 않도록 차수벽을 만든 겁니다. 부산 도심하천인 동천입니다. 집중호우 때마다 물이 넘치다 보니 지금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흙더미를 쌓으려 든 상태입니다. 10m 떨어진 한 복지관은 장맛비가 내릴 때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또다시 건물이 침수되지 않을까 곳곳에 흙포대를 설치했습니다. 동구 삼복도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뒤편. 무너져 내린 경사로는 비닐로 덮였고 토사가 건물 벽면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아직 구겨진 울타리조차 그대로지만 임시방편으로 경사면을 막아둔 겁니다. 노면에 물이 다시는 안 들어가게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학교 관계자들은 계속 밤까지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장맛비로 피해를 입은 부산 재해 지역은 모두 206곳. 복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내일 밤까지 최대 200mm 넘는 폭우가 또 예보되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와 함께 지반까지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집안 붕괴 등 대형 사고 가능성도 높아 재난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총리실 검증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표가 또 한 달가량 늦춰질 전망입니다. 예정보다 벌써 2달이나 지연되는 건데요. 수정안 제출을 반복하며 발목 잡는 국토교통부도 문제지만 이를 수수방관하는 총리실 때문에 검증 절차가 더 꼬인다는 지적입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작성한 김해공항 확장안 기본계획안, 그리고 부울경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이 두 개의 문건이 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 기본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검증위 출범 이후 한 차례, 새 활주로의 금정산 충돌 결과가 나오자 두 번째, 세 번째 수정안을 냈습니다. 안전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땜질 처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19년 12월 달에 검증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검증하기로 했던 대상이 이미 3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국토부는 이미 이러한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검증위원회 최종 발표도 다음 달로 벌써 2번째 미뤄졌습니다. 검증 절차를 지휘하는 총리실이 국토부에 휘둘리는 수준을 넘어 검증에 임하는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새 활주로 건설을 위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또 공력 조정과 관련한 국방부 협의 모두 사실상 결렬됐거나 보완책 마련이 불가능한데도 총리실은 정책 조정도 않고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후에 국방부, 환경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검증을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리실은 수수방관하고 넘어왔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과거 6차례 용역에서 모두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결말이 자연스럽지만 사상 초유의 정책 재검증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경남 김해 의리 지역구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김해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과 비용 대비 효과 등의 문제가 많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제안하며 총리실 검증위가 객관성을 잃은 결과를 도출한다면 지역 주민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국립대학들의 경우 반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부산 지역 대학가. 올 1학기 대부분을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참여하며 학사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온라인 수업 준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의 원칙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국립대 가운데서는 부산대와 한국해양대가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받아온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상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고 휴학생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동의대와 동명대가 이미 지난달 1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동의대는 추가 지급 규모와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예산을 전략해 추가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구실로 기존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편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26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부산 지역 누적 환자 수가 16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 승선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박수리공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 페트르원호와 관련한 2차 감염 사례는 모두 9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당국은 해당 선박 수리업체의 나머지 선원들과 수백 명에 이르는 접촉자들을 추적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다 검거된 사례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해운대구와 해운대경찰서 합동단속반은 마스크 착용 지시를 따르지 않은 6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해운대 해수욕장 보행로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를 수차례 무시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폭우 피해와 지하차도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피해가 가장 컸던 동구 지역 국회의원인 안병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수영,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 근본적인 수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지하차도 사망 사건이 인재라는 여론이 큰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을 앞둔 길고양이가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근처에서 길고양이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들은 고양이가 복부 등에 광범위하게 화상을 당해 학대가 의심된다는 수의사 소견에 따라 동물 학대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1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700억 원대 분양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은 DNC 대표 45살 조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6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의사를 원심이 구두로만 확인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쓴 누리꾼들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모욕글이 계속 이어지자 조 씨 측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 측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조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수십 개의 댓글, 또 일간지 기사를 합성한 가짜뉴스 등에 대해 추가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